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물처럼 포장된 물건을 받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받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형태도 무게도 없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내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커피지만 그 안에는 너 오늘 힘들지? 라는 말 없는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커피를 받는 건 단순히 음료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종종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내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읽어낸다면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사랑과 이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많은 철학자들은 이해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해 없이 건네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해에서 출발한 사랑은 때로는 말없이도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몇 번이나 이런 마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나는 또 몇 번이나 내 마음을 건넸을까요?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본질은 결국 마음을 주고받는 흐름에 있습니다. 말을 나누고 행동을 주고 표정을 주고받는 모든 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관계는 서서히 메마르고 반대로 잘 흐르면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경청과 공감을 꼽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공감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공감의 순간에 상대방의 뇌에서도 거울 뉴런이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 감정이 전해진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이 주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가 그를 변질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비교, 오해가 쌓이는 사회 속에서 그 순수성은 쉽게 훼손됩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마음을 받는 일은 잃어버린 순수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과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는 완전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받는 순간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함께 변하는 사건입니다. 내 마음을 건넬 때 상대방도 변하고 그 마음을 받는 나 또한 변합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넓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흔히 따뜻한 감정, 설렘 혹은 강한 끌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라는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타오를 수 있지만 이해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아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과 이해의 관계를 깊이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사랑을 불필요한 환상에서 지켜주고 현실 속에서도 그 감정을 유지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툰 뒤를 생각해 봅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서로의 말과 행동이
날카롭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를 곱씹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이 공격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이해는 미움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고민과 피로에 짓눌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상처가 아니라 서툰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가 사랑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이 이해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상대를 이상화하거나 기대치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쉽게 실망으로 바뀌지만 이해에서 비롯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이해란 상대를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사랑을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철학적 힘입니다. 마음을 받는 일은 단순히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알겠어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태도와 깊은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내자마자 옳다 그르다 이건 내 잘못이야 같은 결론을 내리면 그 순간 대화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까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기입니다.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탐험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또는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같은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뿐 아니라 침묵도 해석하기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시 흐르는 침묵, 시선의 방향, 손끝의 움직임, 목소리의 떨림 속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 신호를 읽으려는 노력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 속에서 늘 확인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의미를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이를 강조합니다. 상대의 메시지를 내 방식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사람이 의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해이자 마음을 받는 기술입니다. 결국 마음을 받는 태도란 귀를 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습과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의 태도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받는 마음을 쓰고 낯선 사람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사랑은 한정된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받는 태도가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대립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받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두려움과 희망이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가 인내심이 없다고 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가 변화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받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말 뒤에는 시대적 배경과 환경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 속에서 비롯되고, 어른 세대의 태도는 오랜 생존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틀린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보게 됩니다. 문화적 차이에서도 받는 마음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른 언어와 관습을 가진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다름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상대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한다면 경계는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뀝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를 나-너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는 나-그것 관계, 즉 상대를 하나의 객체나 수단으로 여기는 방식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나-너 관계에서는 상대를 온전한 하나의 주체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 태도 속에서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마음을 받는 태도가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세계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서로의 차이를 안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몇 번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까요? 그 마음이 서툴고 모난 모습일지라도 판단을 미루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보려 한순간이 있었을까요? 사랑은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주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문을 열 때 비로소 이해가 들어오고, 이해 속에서 사랑이 자랍니다.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의 대화와 표정, 그리고 침묵 속을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순간에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받는 사랑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시도가 우리 삶을 더 깊고 부드럽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